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2주 전에 러시아의 원유 판매 가격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다만 1월달과 2월달 인도와 중국의 수입 가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인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나왔죠. 1월달 수입 단가는 러시아산 기준 73.2불이고요. 중국의 경우는 러시아산이 1월 달에 73.7불짜리가 들어왔습니다. 2월 달의 경우에도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 원유 단가는 73.5불입니다. 뭐 어쨌거나 12월 5일 제재 이후에 거의 벌써 이제 뭐 석 달이 넘어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60불 이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값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원유 가격의 이제 기준 유가인 우랄 크루드 지금 뭐 한 45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랄 크루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는 옳은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떠한 결과 또는 어떠한 또 다른 이슈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과거에도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때 이란 원유 수출 금지 같은 제재를 할 때도 중국이 계속 사왔었던 부분 현재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뭐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 규모가 러시아 전체 수출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봄이 왔죠.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가스 재고량이 이제는 줄기보다는 플랫에서 이제 슬슬 올라가는 구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 전쟁 직후에 발생됐었던 야 이거 올해 재고 엄청 쌓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상황이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뭐 물론 현재 상황이 작년과는 또 분명히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스 가격은 원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일 열량 기준 비싼 것도 분명히 맞다. 그 상황은 변하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수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특히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의 2022년 천연가스 소비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 감소했죠. 이거를 톤으로 환산하면 5천만 톤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한 1억 1천만 톤 정도 수입했음을 감안하게 되면 대략 러시아 공급 감소량의 절반 가까이 약 45% 정도는 소비 감소로서 어느 정도는 충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겨울에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1월달 유럽 27개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이 YOY 기준 마이너스 25%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겨울철 유럽의 재고 수준율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 값을 보여주느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그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럽의 재고량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 23년 1월부터 3월 18일까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량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재고량은요. YOY 기준으로 3월 18일 기준 YOY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119%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10월 달까지 축적해야 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시작점 자체가 높게 되고 지금부터는 재고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2022년도에 3월 말부터 11월 초반까지 유럽이 쌓았었던 천연가스, 주로 대부분 LNG를 조달해서 쌓았는데요. 이 규모가 5,150만 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3년 현재 유럽의 재고 수준, 앞서 보신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현재 유럽의 재고 수준을 감안했을 때
2022년 고점 수준까지는 얼마를 더 쌓아야 되느냐? 2,910만 톤 정도만 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200만 톤 정도를 덜 쌓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부담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하고는 상황이 크게 변화된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은 작년보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재고 수준은 작년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LNG 저장 설비를 현재 건설 중인 규모가 1,650만 톤 정도 되고요. 올해 완공되는 규모가 한 845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더 여유롭게 재고를 쌓을 개연성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5년 전후에 완공될 설비의 규모는 LNG 스토리지 기준으로요. 대략 8,700만 톤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다 나오진 않겠죠. 시기에 맞춰서 절반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소비 감소분 대략 5천만 톤 이상, 그리고 신규로 쌓을 수 있는 재고 스토리지가 올해 완공되는 것, 그리고 향후에 완공되는 것 감안했을 때는 대략 못돼도 5천만 톤 정도. 그렇게 되면 수요 감소분과 신규로 쌓을 수 있는 물량을 감안하게 되면 1억 톤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25, 26년도에 글로벌 LNG 액화 설비 신규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러시아의 부재로 인한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는 내년만 잘 버티면 된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만 잘 버티게 되면 그 이후 단계는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유럽이 2022년도에 재고를 충분히 쌓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중국의 부재였거든요. 중국이 2022년도에 락다운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서 LNG 수입량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중국의 LNG 수입량이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20%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8,050만 톤을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에는 6,440만 톤밖에 수입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1,600만 톤의 갭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락다운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중국만 줄어든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전 세계 LNG 물동량의 거의 7, 80%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세계 1위 수입국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어디냐? 21년 기준으로 인도였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모디 총리가 그러니까 천연가스 소비를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 발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포션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이고, 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전체 발전량의 3.7%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좀 저감되는 가스 쪽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인도가 22년 작년에 LNG 수입량이 무려 마이너스 17% 줄었습니다. 정책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인도뿐이냐? 좀 살펴보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7%, 방글라데시 마이너스 16% 감소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 9위의 LNG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2022년도에 감소된 수입량이 2천만 톤이 넘어가요. 사실 이 부분이 유럽이 작년 LNG 재고를 큰 무리 없이 쌓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거 분명히 맞죠. 그러면 올해 이제 관심사는 중국이 다시 돌아올 거냐, 아니면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 다시 돌아올 거냐에 대한 이슈인데, 요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스 가격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동일 열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유가보다는 높은 수준임은 분명히 맞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더 급급한 나라.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일본 또는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입량이 거의 약간 늘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사야 됐었던 입장이고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고 잘 사는 나라들은 그게 가격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 같은 경우가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NG 수입량이 마이너스 17%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석탄 수입량은 46% 늘었고요. 원유 수입량은 41% 증가했습니다. LNG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유가상한 60불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파는 원유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제외하고서는 석탄과 원유 수입량은 거의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비단 인도뿐이겠느냐라는 거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패턴들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대체제의 역대체제를 감안하게 되면 유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는 올해도 동남아시아의 가스 수요가 크게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가 올 1월 달에 천연가스 수입량이 YOY로 9% 정도 또 줄었거든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거죠. 22년 줄고 23년에도 줄어들 개연성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공급은 이제 25년, 26년도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에 민감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만 이 시장에 들어올 개연성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들이 유럽 입장에서는 땡큐 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열려져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LNG 가격이 유가보다 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수급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유럽이 작년보다 쌓아야 될 LNG 재고량 같은 경우가 2천만 톤 이상 감소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이 이제 리오픈을 하면서 수요가 얼마나 땡겨질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땡겨진다 하더라도 작년에 한 20% 줄었던 걸 감안하면 21년 수준까지 올라오는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유럽이 덜 쌓아야 되는 재고량보다 약간 더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잉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지금의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수입량이 늘기보다는 베스트가 플랫 아니면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LNG 쪽에 있어서는 큰 이슈, 그러니까 전쟁이나 확전이 되지 않는 한 큰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24년 내년만 잘 버티면 25년 이후부터는 좀 LNG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일단 유가 부분은 좀 별도로 놓고 보더라도 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원유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금융 불안 관련돼서 투자 금액이 많이 회수가 됐었던 부분, 그러면서 유가가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정량적으로 정확히 그 규모가 얼마인지 현재 좀 파악은 좀 힘든 상태인 것 같고요.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원유 수요가 물론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이란의 원유 생산량 꾸준히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좀 완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공급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유가도 다시 한번 스파이크가 나기는 쉽지 않겠다, 올해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쪽 원유 쪽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줄었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다시 강세 구간으로 갈 개연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겠다. 물론 이건 2, 3년 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만 놓고 보면은 원유든 가스든 큰 이슈는 없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